건산연에서 2025년에 집값이 1%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서울이나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이 떨어져서 전체로 했을 때 한 1% 정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. 저는 1%만 떨어지면 참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실제로 2025년에 집값은 1%가 아니라 최소한 3%에서 한 5%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 평균을 3%에서 5%다라고 하면 그래 1억인 집이 9,500 되겠구나, 10억인 집이 9억 5천 되겠구나,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평균의 암정이 있는 거죠. 어떤 집은 집값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, 또 어떤 집은 대략 뭐 1억 1천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,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, 뭐 실제로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략 하락폭이 아마 좀 클 겁니다. 5%가 아니라 3%, 5%가 아니라 뭐 10%,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좀 따지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건 3%, 5%가 아니라 뭐 10%, 20%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2025년 뿐만 아니라 26년도, 27년도, 28년도 최소 앞으로 한 4, 5년 이상은 집값이 우두두 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. 물론 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호갱노노나 부동산 사이트 가서 들어가서 보면 뭐 집값이 내려가지 않은 보합인 상태로 계속 나올 거예요. 근데 잘 살펴봐야 되는 건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,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이 목소리들이 나오는지는 직접 자신들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겁니다. 그래야 좀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.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제 부동산 관련한 관심들이 많이 사그라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왜냐,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, 또 하나는 부동산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거다라는 거. 이 두 가지가 아마 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목조여서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해 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게 될, 겪게 될, 맞이하게 될 사회는 이 장기 불황, 저성장, 고물가, 고환율, 고이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빡빡해진다라는 거,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염려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죠. 밥값에도 신경 쓰고, 자동차 값에도, 대중교통 요금도, 전기 요금도, 가스 요금도, 이 모든 것 이제 다 돈 나가는 이제 일들이니까 그것에 좀 더 신경 쓰면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저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옆에 있는 동료는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.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안 들죠. 두 번째, 도시락을 싸다닙니다. 이 천하무적이에요. 천하무적. 왜 제가 천하무적이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돈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삶이 되게 안정적인 거죠. 삶을 되게 돈 안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대단하죠. 부럽기도 하고. 저도 한때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저는 이제 저희 집 아내가 자전거 타는 걸 완전 안 좋아해서 안 합니다. 이제 교통사고 등등의 좀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은 타입이라 제가 굳이 뭐 대중교통 비용 월 이제 교통비 아낀다고 이제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서, 이제 저는 이제 대중교통비는 이제 발생하죠. 대신에 저도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, 이제 대중교통 하루에 이제 왕복하면 1,500원, 1,500원, 3,000원. 이게 이제 10일이면 뭐 3만원, 20일이면 한 6만원. 뭐 그 정도가 이제 대략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가 이제 제가 이제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. 게다가 이제 핸드폰 요금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대략 따지면은 그걸로 뭐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한 2만원 사이가 이제 저에게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커피 마시는 돈 한 달에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. 뭐 가끔씩 이렇게 밥 먹는 밥값, 이 정도가 아마 제가 쓰는 대부분의 돈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살아야 또 사라지는 또 현실인 거고요.
삶이 이제 더 빡빡해지기 때문인 거죠.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,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사는 게 더 빡빡하기 때문에, 더 힘겹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.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아마 살아야 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10,000원짜리냐 8,000원짜리냐 이런 얘기들도 아마 더 이제 계산이 두드려가면 하게 될 것 같고요. 이제 밥값도 커피값도 이제 무시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. 이렇게 이제 적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되게 우려하고 염려하는 시대인데, 그런데 뭐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다 2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어떤 이들은 되게 웃기는 게,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가격 1,000원 2,000원 깎으면서 부동산 가격 5천만 원 1억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들도 있죠.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. 함부로 부동산을 쉽게 생각하고 둘째 셋째 다째 사는 놈들은 인생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,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,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. 갭 투기해서 전세 끼고 사서 집값이 뭐 2배 3배 뻥튀기 됐다, 뭐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지금도 뭐 비싼 가격인데 뭐 20억짜리를 15억 내놓으면 17억 내놓으면 사간다, 금매로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. 20억짜리를 15억에 내놓는 것도 쉽지 않고, 또한 이제 지금은 대출 없이 15억짜리를 덜컥 살 수 있는 사람들도,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 없고, 또 현금이 있다 한들 지금 부동산을 뭐 15억짜리를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. 물론 대한민국에 사람은 많고 호구는 많아서 그런 호구들 꼬드겨서 떠넘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, 녹록지 않다라는 거, 그리고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더 빡빡하고 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잘 궁리해야겠죠. 저의 이제 지론은 항상 같습니다. 무리하게 빚지지 마라.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부동산만 가지를 해라.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 욕심에 자기 배가 터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항상 안전하게 살고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욕심 부리고 까불러 대다가는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파탄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정신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야죠. 이상입니다.